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만을 위한 AWS 서비스 길라잡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시즌도 끝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저도 엄청 떨리네요. 네. 혹시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고객분들의 게임 성공에 도움을 드리고 어떻게 또 저희 AWS의 여러 이제 게임 서비스들이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그 키노트에서 이미 보셨지만 저희가 AWS 서비스를 빌드, 런, 그로우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AWS 서비스가 이러한 고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를 고객 사례와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저희 게임만을 위한 AWS 서비스인 AWS 게임 스팍스 그리고 게임 리프트의 업데이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노트에서 이미 보신 네, AWS 게임텍에 대한 오버뷰 소개입니다. 수년간 이제 게임 고객사분들은 로컬에서 게임을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다가 점점 글로벌로 이 규모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게임을 배포하고 그것들을 이제 통합하는데 몰두해 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개선 같은 요구 사항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더 익숙한 서비스가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엔진에서 직접 호출하는 게임 리프트와 같은 관련 서비스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가 익숙하고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또 성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관리형 게임 서비스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제 배포 단계들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게임들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관리형 플릿 서비스 같은 것들도 또 이제 고객분들의 관심사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개발자들이 문제 해결에 몰두를 하고 또 이제 게임의 그 재미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게임 산업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노트에서도 이제 아마존 뉴월드의 사례를 보셨겠지만 되게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운영이나 뭐 이런 트러블 슈팅에 좀 더 몰두하기보다는 게임의 그 자체의 재미에 있어서 게임 비즈니스의 성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네, 키노트에서 보셨던 세 가지의 영역, 빌드, 런, 그로우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빌드 영역에서는 모든 게임 역할자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게임을 개발한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버 개발자분들이 AWS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셋들을 만드는 이제 창작자분들도 AWS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 콘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셔서 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여러 리소스들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게 클라우드 게임 디벨롭먼트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의 영역에서는 AWS의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 효율성을 통해서 게임을 여러 지역에 빠르게 배포하고 거기에 있어서 고성능의 클라우드 이점을 활용하는 게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우 영역에서는 이렇게 런칭된 게임을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운영 공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게임의 성장을 AWS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빌드의 영역은 클라우드 게임 디벨롭먼트의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자 분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님블 스튜디오 오픈 3D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 3D 그래픽을 창작하시는 분들도 이 에셋들을 클라우드 위에 올리고 이것들을 원래 사용하시던 솔루션들과 통합해서 원래 사용하시던 환경을 클라우드로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님블 스튜디오는 퍼포스 헬릭스 코어와 그다음에 인크레더 빌드와의 통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에셋 개발자들이 원래 사용하시던 퍼포스 환경을 AWS로 가져오고 또 인크레더 빌드로 빌드를 수행하실 때 스팟 인스턴스로 고성능 인스턴스를 한 번에 끌어와서 빌드를 좀 더 빠르게 수행해서 다방면의 빌드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클라우드에서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서 게임을 빌드한다라고 했을 때 점점 에셋의 크기도 많아지고 게임 빌드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뭐 로컬에서 파일 스토리지를 대용량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면 좋겠지만 S3를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용량 걱정이 없이 또 게임 빌드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님블 스튜디오는 AWS의 스팟 인스턴스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성능의 인스턴스들을 빠르게 끌고 와서 빌드를 빠르게 하고 그것들을 또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해서 빌드를 더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님블 스튜디오, 오픈 3D 엔진, S3와 같은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의 다양한 컨설팅 파트너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AWS 위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준비되어 있는 파트너 부스에서 또 이런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많이 상담해 보시면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런의 영역입니다. 런의 영역은 AWS의 좀 전통적인 서비스들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EC2는 AWS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인텔 칩만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AMD, 그래비톤과 같은 ARM 기반의 그래비톤과 같은 이제 여러 칩셋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러한 그래비톤 2 칩, 그래비톤 3 칩들을 활용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능과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시는 고객분들의 사례도 있으십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준비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사례에서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엣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서비스들인데요. 오늘 키노트에서 그 레퍼런스북 다운받으셨을 텐데 그 링크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S3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뭐 큰 건 아니지만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앞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같은 이제 보안 기능까지 넣으면서 한 15분 정도 되는 안에 고객분들의 이제 내가 빌드한 게임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엣지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네요. 어쨌든 이러한 엣지 로케이션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200개 이상의 엣지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통해서 더 넓은 지역의 고객분들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NFT 같은 게임 P2E, NFT와 같은 이제 게임의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사실 디도스 공격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쉴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클라우드 프론트에 보안 기능을 적용하신다면 SRT라고 하는 아마존닷컴의 보안을 담당했던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 게임 고객들의 인프라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스트리밍도 많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게임 스트리밍을 위한 GPU 인스턴스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G4DN, G5 인스턴스와 같은 옵션들인데요. 엔비디아의 게임 스트림 드라이버까지 지원을 하면서 더욱더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EC2의 종류가 근데 엄청 많은데 사실 게임 개발자분들이 이것들을 다 신경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 리프트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엔진과 통합된 환경으로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게임 엔진과 통합된 환경을 통해서 게임 엔진에서 직접 세션을 호출하기만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EC2가 떠서 이 게임 세션을 서빙할 수 있는 플릿을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들도 점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 세션을 좀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이제 글로벌 확장 사례는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의 사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 AMD, 그래비톤 2와 같은 다양한 이 CPU 성능들을 활용해서 MMORPG의 고성능을 구축하신 카카오 게임즈의 사례도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스트리밍을 위한 GPU 인스턴스는 언리얼 픽셀 스트리밍을 활용해서 저희 하웅수 SA가 요 다음 세션에서 데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언리얼 픽셀 스트리밍을 아마존 G타입 인스턴스와 함께 잘 서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까 레퍼런스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라인 게임즈의 사례가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일 잘 설명하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검증된 솔루션도 많이 활용하셨고 AWS와 함께 협업하시면서 AWS가 이야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요. 운영 아키텍처를 보면 제가 원래 있던 그림에서 좀 주황색 박스를 몇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AWS 계정들이 여러 개가 나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AWS 계정들은 역할자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하시면 이거 AWS 계정 많으면 언제 콘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접속 언제 관리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AWS 오가니제이션과 AWS SSO를 통해서 계정을 자동으로 밴딩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액세스를 통합하는 기능들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오딧과 시큐리티의 계정 분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로그들이 막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잘못된 공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AWS의 클라우드 트레일과 같은 행동 로그를 지워버린다 라고 하면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트과 시큐리티 계정은 꼭 분리를 하시고 AWS에 관련된 로그들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 AWS의 모든 행동 로그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S3로 보관이 되고요. 그 S3의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자동으로 감사해서 고객분들에게 알람을 드리는 AWS 컴피그와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2번 포트가 애니 오픈된 시큐리티 그룹 룰이 열렸다. 시큐리티 그룹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뭐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람다 펑션을 좀 직접 개발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경우는 내가 원하는 룰을 람다 펑션으로 자동으로 검사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알람을 받거나 아니면 또한 자동으로 조치하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팀에서 담당을 할 때는 어떤 커머스 고객분들이 80이나 443이 애니오픈 아웃바운드가 열린 거를 자동으로 지우는 예시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좀 람다 펑션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조금 나네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근데 결국엔 로그입니다. 그래서 S3에 쌓아놓기만 하면 이것들을 되게 검색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제 오픈 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손쉽게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하는 운영의 묘를 또 발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요 플랫폼 레벨일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화 시키고 거기에 있어서 API 서비스로 구현을 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PI 서비스들은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확장성을 구현을 하셨고요. 거기에 플러스 AW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와프라고 하는 기능을 클라우드 프론트와 함께 사용하시면서 손쉽게 뭐 레이트 베이스의 리미팅을 적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기본적인 방어 같은 것들을 손쉽게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API 서비스들이 이제 플랫폼화되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여러 리전의 이제 엣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 API 서비스들이 확장되면서 어느 리전의 게임이 런칭되더라도 이러한 API 서비스들은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 될 수 있는 장점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에 보시면 결국에는 여러 리전들의 이제 게임이 런칭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 그 다음에 아마존 오픈서치와 같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면서 이 인프라 관리자들이 새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비스에 너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노력을 많이 쏟지 않고도 빠르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또 장점을 누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라이브 옵스입니다. 라이브 옵스에서는 관리가 많이 필요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게임 백엔드 서비스인 게임스팍스는 게임 서버 자체에 사실 익숙하신 개발자분들이 사실 좀 이제 뭐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플레이어 업적 관리라든지 유저 데이터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도 되게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임 백엔드 서비스를 서버리스로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엔진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발자분들이 게임 엔진에서 나는 유저 데이터 저장할 거야, 나는 어떤 게임 백엔드 로직을 구현할 거야 라는 호출만으로도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 람다 서비스는 좀 AWS 서버리스의 이제 상징 같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 게임스팍스의 클라우드 코드는 AWS 람다와의 통합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팍스 뒤에 클라우드 코드로만 구현할 수 없는 게임 로직 혹은 AWS 서비스와의 통합을 람다 펑션을 통해서 또 추가로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스팍스, 람다 이런 서비스들은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뜨는 런타임들은 새로운 빌드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단 시간이 없는 API 서비스들의 배포를 지원한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원래도 이제 컨테이너가 많은 이제 서비스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게임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HA나 아니면 도입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경우들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EKS 서비스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이러한 컨테이너 클러스터의 HA와 빠른 구성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객 사례와 좀 매핑을 해봤는데요. 중단 시간 없는 이제 람다 펑션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구축은 메타보라와 메타버스 월드 고객 사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NFT 플랫폼을 이런 람다 펑션의 서버리스를 가지고 잘 글로벌로 확장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크래프톤의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세션형 게임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팍스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네, 클라이언트에서 통합된 이제 SDK를 통해서 게임스팍스의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 리프트가 세션을 배정받고 거기에 따라서 플릿을 자동으로 확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스팍스 API를 호출하기 위한 게임 백엔드가 좀 앞에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게임스팍스가 담당하게 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처음에 1번에서 게임스팍스한테 나는 플레이어를 넣고 매치메이킹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게임스팍스는 리퀘스트 매치메이킹이라는 API를 게임 리프트한테 이제 전달하는 스타트 매치메이킹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요거 사진을 찍으시는데 QR 코드를 이제 해보시면 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써 있는 이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리프트 이제 유저를 받았고 이 유저를 이제 큐에 넣고 또 이제 관련된 세션을 할당하고 그 세션을 서빙할 플릿을 프로비저닝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AWS 람다로 전달을 합니다. SNS 이벤트로부터 트리거되는 이제 람다는 다이나모DB의 세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가 붙어야 될 뭐 IP, 포트와 같은 정보들을 이제 리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게임스팍스의 get matchmaking info라는 API 함수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호출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참고하시면 영문 블로그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어떻게 게임스팍스와 게임리프트가 아마존의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 게임 플릿에 대한 자동 확장을 도움을 드리는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분석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게임 고객분들이 로그를 쌓으시지만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분석의 트렌드는 서벌리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아마존 키네시스, 아마존 글로와 같은 이제 서벌리스 분석 서비스들이 Q의 역할과 ETL의 역할을 서벌리스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배치 작업, 그 다음에 앞단의 인제스션 레이어에 대해서 자동 확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쿼리 레이어는 아무래도 서벌리스보다는 또 고성능의 클러스터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쿼리 성능을 향상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튜닝 포인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서빙하는 AWS의 관련 서비스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내가 뭐 커뮤니티의 건전성이나 아니면 뭐 CS의 자동화 같은 별도의 기능이 필요할 때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API 서비스로 확장되는 그 기계학습 모델을 배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매핑을 또 해봤는데요. API 게이트웨이 통합과 서벌리스부터 클러스터까지 다양하게 사용한 카카오 게임즈의 데이터 레이크 마이그레이션 사례에서 AWS의 여러 서비스들이 어떻게 하면 게임 고객들의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드리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준비되어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진행하셨던 머신러닝 솔루션을 통한 CS 고객 자동화 사례 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에서 스케일러블한 분석 및 인공지능 환경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로 말씀드리는 아키텍처는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 VPC라고 나와 있는 데가 결국엔 이제 게임 서버들이 될 것 같고요. 좀 가시성을 위해서 앞단의 스케일링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통합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환경은 고객분들이 꼭 키네시스 SDK를 사용하지 않고 HTTP 리퀘스트만을 통해서 이러한 인제스션 레이어의 스케일러블함을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그냥 단순히 내가 put, post, get 이런 메소드만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URI를 정의하고 그 백엔드로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을 정의를 하면 HTTP 바디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자동으로 전달되고 이것들이 이제 S3에까지 쌓이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실 거기에 대한 테이블의 스키마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그런 테이블의 스키마를 잡아주는 것이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S3에 이제 CSV나 아니면 로그 형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얘는 CSV 형태야 아니면 얘는 파켓 형태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AWS 글루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의 포맷을 긁어오고 테이블들의 이 데이터를 리프레시를 해서 S3에서 쿼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그 다운받으신 레퍼런스 북에 있던 그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도 결국엔 S3에 들어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니까 439분 정도가 다운을 받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버릿 아이콘 안 넣어놨더니 오류도 엄청나게 많이 나서 좀 매니저에게 혼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쿼리들은 서벌리스 아테나를 통해서 쿼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테나만 가지고 원하는 성능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 튜닝이 가능한 형태로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미 앞에 세션들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키네시스 스트림을 통해서 인제스션 레이어에 자동 확장을 도입했다라는 점이 제일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DW 서비스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오히려 인제스션에 바틀렉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는 서벌리스 서비스이고 데이터의 프로세스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욱더 쉽게 데이터들을 이 분석계 서비스로 넘기는 데 있어서의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랫부분 이제 IDC에 있는 카산드라 데이터와 하둡과 MySQL 데이터를 ETL에서 S3 넘긴 이제 펜타우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오셨는데요. AWS 서비스를 꼭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을 EC2에 올리고 그것들을 또 통합하고 하는 것들과 또 AWS 서비스를 섞어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심리스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S3에 쌓인 데이터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로 정형화가 되고 쿼리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EMR을 통해서 이 쿼리된 데이터들을 변형해서 다른 데이터마트로 넘기거나 아니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직접 쿼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또 구축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롤드컵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좀 아침에 봤는데 여기에 골드 디퍼런스하고 파워드 바이 AW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WS가 왜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라이엇 게임즈와 AWS 그래서 찾아보니까 라이엇 게임즈와 AWS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마케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저도 아는 데서 저희 회사의 이름 얼굴을 보니까 조금 약간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주제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사실 뭐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게임 고객사분들은 글로벌 런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커버리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AWS가 사실 처음으로 게임 서비스가 아니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되게 다양한 리전과 다양한 엣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 세계 유저들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4개의 리전에서 그 뒤에 7개 리전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제가 2013년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래서 도쿄에서 서울 고객분들도 도쿄에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6년에 12번째 리전으로 이제 서울 리전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더더욱 많은 리전들이 AWS 고객들이 여러 리전에서 게임을 런칭하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리전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AG라고 하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나눠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용 영역이 4개 이상 되는 리전이 여기 2016년에 14개 리전 중에는 없습니다. 서울을 빼고는. 그리고 5년 넥스트 5이어에는 이제 7개 리전 같은 경우에도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개의 AG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될 리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몇 개는 공개가 됐고 몇 개는 이제 공개가 아직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의 게임을 런칭하시는 경우에는 자카르타 리전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라스 마일이 좋지 않은 이 동남아시아 환경을 어쨌든 싱가포르 혹은 이제 홍콩 리전을 통해서 커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자카르타 리전이 또 개방되면서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좀 더 나은 네트워크 효율화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만으로는 사실 모든 고객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엣지 로케이션에는 라우트 53, 클라우드 프론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엣지 서비스들이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AWS 리소스는 다 백본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만 같아도 사실 이렇지 않았는데 AWS의 이제 리소스와 리전이 많아지면서 AWS가 직접 관리하는 네트워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르는 이 세 개의 라인이 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프론트와 뭐 라우트 53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IP 가속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접속을 하고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백엔드에 커넥션 효율화를 도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까운 리전에서 커넥션 효율화를 도와드리는 것 플러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AWS에 존재하는 이제 리소스들이 커넥션 키벌 라이브를 퍼시스턴트 커넥션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커넥션을 맺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AWS 어플리케이션들과 커넥션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고정된 IP를 통해서 단일 혹은 여러 AWS 리전의 IP 주소를 통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를 드리고 있고요. AWS의 주요 리소스인 ALB, NLB, EC2의 EIP, 그다음에 서브넷과 같은 AWS 리소스들이 TCP나 UDP로 접속할 수 있도록 백엔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장애 조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조치 기능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만약에 30초 이내에 NLC를 감지를 하면 TCP 커넥션 페일오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ALB나 뭐 EC2를 직접 페일오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장애 조치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DNS로 작동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DNS 레코드 교체 방식의 페일오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장애 조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일 혹은 이제 AWS 리전에 걸쳐서 고정 IP 주소를 2개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뒷단의 백엔드가 바뀌더라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IP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지역에 런칭을 하더라도 단일 IP만 보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모든 트래픽을 AWS 백본으로 흐르게 하고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는 사실 IP 리소스에 대한 보호는 쉴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쉴드 어드밴스 서비스를 이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쉴드 어드밴스들을 관장하는 SRT 팀이 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흐르는 패킷들을 볼륨의 양, 패킷의 양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프로액티브하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고객분들이 이러한 공격에 대한 감지를 SRT 팀에게 문의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룰을 통해서 바이트 매칭이나 패킷 패턴을 통해서 방어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SRT 팀이 룰을 배포하거나 이런 협업들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그 소개 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라는 이제 저희 서포트 플랜이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과 함께 하시면 사실 SRT 팀이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가 또 이제 고객의 편이 돼서 서비스 팀, SRT 팀과 함께 협업하는 모습을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아마존 게임 리프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로드맵 세션입니다. 사실 이 앞에서 키노트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내용이 조금 소개 내용 겹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어떤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지부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서버 비용의 절감입니다. 게임 리프트는 스팟 인스턴스의 적극적인 사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스팟 인스턴스의 회수율이라는 것들을 그 저희 스팟 어드바이저라는 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게임 리프트는 자신의 게임 리프트 서비스가 띄우는 전체적인 스팟의 그런 통계치들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수율이 더 적은 스팟 플릿으로 자동으로 게임 세션을 배정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게임 리프트의 플릿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을 섞어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5 라지의 온디맨드, C5 라지의 스팟, C5 M5 X 라지의 스팟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M5와 C5의 스팟 회수율을 비교를 하고 그 둘 중에 스팟 회수율이 낮은 대로 게임 세션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스팟 가용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함으로써 스팟을 사용하면서도 또 인스턴스 회수율이나 스팟 이제 가용량이 좀 모자른 경우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지연 시간입니다. 아까 앞에서 키노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런 게임 리프트 플릿은 여러 리전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글로벌 게임을 런칭하고 서울 리전에 있는 게임 리프트, 그 다음에 미주 리전에 있는 게임 리프트 두 가지를 활용했으면 게임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게임 리프트에 요청을 보낼 때 지연 시간에 대한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연 시간에 대한 리포팅은 고객분들이 이제 코드에서 구현을 하셔야 되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경험했을 때 제일 가장 이 지연 시간이 낮은 플릿들을 정해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게임 리프트의 엔드포인트에 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핑 서버를 구축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 기능은 고가용성입니다. 앞에 예제로 돌아가서 서울 리전과 미주 리전에 게임 리프트 두 개를 뒀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서울 리전에 있는 유저들은 미주 리전을 붙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핑이 낮을 테니까. 근데 갑자기 서울 리전에 문제가 생겨서 내 플릿들이 다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나는 미주 리전에도 핑을 리포트했고 서울 리전에는 붙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미주 리전으로 알아서 페일오버돼서 매핑이 되는 그런 HA를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 경험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이런 HA를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뭐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리전 아니면 서울과 도쿄 리전 이런 식으로 가까운 리전에 구성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리프트 서비스는 좀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는 조금 다르게 각각의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리프트의 매니지드 플릿을 쓰실 수도 있고 아까 키노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플릿 IQ를 통한 이런 인스턴스의 관리만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렉스 매치 기능을 통해서 매치메이킹 서버, 매치메이킹 API만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 리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저희 블루프린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 리프트가 이 게임 세션들이 호스팅되는 플릿의 프로비저닝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리프트로 직접 요청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다이나모 DB로 이루어진 게임 백엔드를 구축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게임스팍스가 나오지 않지만 게임스팍스가 이에 대한 통합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API 게이트웨이에 아무나 접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그니토를 활용하시거나 JWT 인증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인증된 유저만 API 호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로 나 매치메이킹을 하고 싶어 라는 요청을 보내게 되면 람다 펑션이 자연스럽게 아마존 게임 리프트 큐에 그 유저를 넣고 매치메이킹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기적인 폴링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을 매치메이킹을 하게 되고 매치메이킹이 성사가 되면 그것들은 이벤트로 처리돼서 SNS로 통보가 됩니다. SNS는 이벤트로 람다 펑션을 트리거링 하게 되고 그것들은 다이나모 DB의 매치메이킹 티켓이라는 결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폴링하고 있던 람다 펑션이 게임 클라이언트한테 매치메이킹이 이렇게 됐고 이 클라이언트는 어느 IP에 어느 포트로 붙어야 돼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과정에서 게임 리프트는 매치메이킹이 성공한 다음 어느 게임 리프트의 인스턴스를 찾아서 그 세션이 서빙된 인스턴스의 IP와 포트를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리프트에 돌아가는 모든 세션들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는 플릿의 헬스 상태, 그 다음에 어느 세션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션들의 어느 플레이어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로그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리프트는 그냥 단순히 EC2가 아니라 AWS가 관리하는 EC2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세스가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어베일러블 게임 세션이라는 매트릭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가용한 게임 세션의 양, 그러니까 고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세션을 여유롭게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는 세션들의 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게임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물론 로그를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기능 릴리즈들을 살펴보면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게임 리프트의 특징과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들의 코스트 절감, 그 다음에 낮은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유연성일 것 같습니다. 로우 코스트 게임 서버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6A, C6I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인스턴스들, 그 다음에 C5D, R5D와 같은 디스크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는 더 많은 지역의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게임리프트가 고객과 가까운 접점을 가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AWS 리전 확장에 따라서 여러 개의 리전을 지원하고 또 로컬존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플렉서빌리티는 여러 엔진과의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엔진과 환경의 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리프트 플러그인 포 유니티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리프트 애니웨어 베타가 시작됐습니다. 게임리프트 애니웨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게임리프트는 어쨌든 AWS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게임리프트의 관리 기능을 온프렘에서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로컬에서 활용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게임리프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AWS 비용도 아깝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개발하는 동안은 좀 IDC에 있는 유유 자원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게임리프트 애니웨어를 통해서 내가 IDC 환경에 게임리프트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을 한 다음 AWS의 게임리프트로 프로덕션을 갖고 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로드맵 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두 개가 있는 사용자 경험 증대, 그다음에 자유도, 그다음에 통합 이 세 가지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경험 증대에 있어서는 게임리프트 애니웨어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한 것들을 빠르게 프로덕션으로 가져오고 이런 환경의 전환이 아주 몇 초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콘솔 버전 2도 런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자유도는 더 많은 선택지를 드리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분들이 원래 사용하시는 모니터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 커스텀 AMI를 만드셔야 되고 커스텀 AMI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커스텀 AMI를 가지고 플릿 IQ를 엮으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들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리프트의 매니지드 인스턴스에도 커스텀 AMI를 사용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가 준비 중입니다.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이기 때문에 그라비톤 3를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만약에 리눅스 빌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라비톤 3도 가격 효율적인 면에서 고려해 보실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크샵 세션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플릿 IQ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워크샵이 진행 중인데요. 게임리프트에서도 컨테이너 서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커 컨테이너 기반의 게임리프트는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게임리프트로 고객들의 게임 세션이 서빙될 때 더 이상 EC2 위에 프로세스로 프로비저닝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 프로비저닝 함으로써 게임 빌드가 좀 더 빠르게 고객의 인스턴스에 주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쉬운 통합에서는 여러 이제 랭귀지와 엔진과의 통합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고랭 서버 SK, 그다음에 단넷의 새로운 버전 서버 SK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리프트 플러그인 포 언리얼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는 게임 언리얼 5 엔진과 통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게임스팍스 로드맵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스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전 관리형 AWS 게임 백엔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서버 그 자체보다는 게임 서버의 주변 기능들을 서버리스로 고객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게임 엔진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서 바로 유저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리더보드 API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서버리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확장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더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스팍스의 프리뷰 피처는 GDC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8가지 기능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클라우드 코드를 통한 게임 로직에 대한 서버리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람다 펑션 인티그레이션, 다이나모DB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API 서비스를 서버리스화시키고 그것들을 게임 로직에 손쉽게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리형 API 기능들일 것 같은데요. 플레이어 데이터, 메시지, 인증과 같은 관리형 데이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런치 타임을 살펴보면 페이즈 1까지는 이미 런칭이 된 내용이고 페이즈 2, 3, 그다음에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에서 이제 런칭될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페이즈 1에서 관리형 리더보드 기능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레디스를 가지고 리더보드 만드는 예시는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 레디스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운영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벌리스로 관리형 리더보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코드에서 에러 처리하는 것들도 더욱더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즈 2와 3에서는 새로운 리전들을 서포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플레이어 KPI 버전 1 대시보드입니다. 이는 이제 업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취도들을 관리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관리형 데이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A 기능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네이티브 서드 파티 어센티케이션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로그인이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어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콘솔에서 이제 이 플레이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좀 더 운영자들이 API 기능과 인프라 운영자 사이에서 좀 쉽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롱텀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A 피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스트 GA 런치에서는 클라우드 코드를 모듈화해서 재활용을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코드들의 코드들을 각각의 클래스화시키고 이것들을 또 메소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들을 이제 체인콜로 부를 수 있는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 운영, 스테이지별로 구분을 해서 배포의 파이프라인을 또 그 게임 스팍스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 FC가 그 고객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지금은 게임스팍스와 푸시를 구현하시려면 또 SNS를 또 활용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를 게임스팍스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리프트 자체의 API를 직접 클라이언트가 날릴 수 없습니다. 게임 백엔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게임 스팍스가 이러한 게임 백엔드의 역할도 하려고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푸시 노티피케이션과 함께 노티를 받고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이제 결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제 데이터를 사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그냥 그 각자의 서드 파티 스토어들에서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를 영수증 검증하고 내가 그것들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 영수증 검증과 거기에 대한 이제 로깅 처리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이제 GA가 런칭이 되면 사실 서울 리전이 조금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포스트 GA 런치 리전에서는 서울 리전도 함께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장시간 달려왔는데요. AWS for Games 서비스는 단순히 게임 리프트, 게임 스팍스와 같이 게임이 달린 AWS 서비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AWS의 서비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밖에서 부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파트너분들이 AWS에서 게임 고객들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밖에 미디 익스퍼트 부스나 파트너 부스를 활용하시면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